안녕하십니까. 고시원의 기준을 세워드리는 고시원 스터디 권원장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강남에 고시원 좋은 자리 없냐?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이 강남입니다. 강남.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고, 회사도 많고, 학원도 많고, 뭐 직장인도 많고, 알바도 많고, 그렇죠? 참 매력적인 지역이에요. 그죠? 강남이. 근데 제가 많은 고시원을 창업을 해보니 꼭 강남이 아니어도 되는데 오히려 강남이 안 좋을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왜인지 일단 알아볼게요. 왜 강남이, 물론 강남에 좋은 자리가 나오면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강남에 좋은 자리가 나올 확률, 좋은 자리 나올 확률, 야, 이게 좋은 고시원이야. 강남에서 이게 매물로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면 이 고시원을 우리가 인수해서 뭔가 행위를 해서 좋은 고시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좋은 고시원이 값싼 권리금에 나올 확률 제로. 강남입니다. 그죠? 근데 자, 제가 강남에 많은 고시원을 창업해 보니까 건물주들이 좀 너무 이기적인 건물주가 많아요. 강남은 특히. 왜? 자기 건물이 정말 비싸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우리는 건물주가 우리 창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성공 요인이에요. 이분이. 응? 이분 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에 좋은 건물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강남에 창업을 하면은 환산보증금이 9억에 가까워진 데가 너무 많아요. 또는 9억 이상인 데가 너무 많아요. 환산보증금 9억 가까워졌거나 9억 이상인 데 들어가면 우리가 출구할 때 힘들어요. 왜? 봐봐요. 우리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 환산보증금 9억 미만은 임대료를 건물주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올릴 때 5% 이내로 올릴 수 있어. 5% 이내로 건물주랑 협의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보는 거예요. 근데 환산보증이 9억이 넘어가면은 이 5%라는 조항이 없어집니다. 그냥 건물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고시원을 팔라고 내놨을 때, 나중에 출구 때, 여기 가까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강남은 환산보증금 9억에 가까워진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강남의 건물주들은 대부분 요구사항이 많아. 우리가 창업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야, 우리 건물에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강남에 이 건물을 이 정도 시세에 들어왔으면, 이 정도 임차로 들어왔으면은 싸게 들어온 거야.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막 펼쳐요. 임차 계약 때. 근데 또 뭘 해달라 그러냐. 재소전 화해조서. 재소전 화해조서 쓰자 그래요. 근데 재소전 화해조서 저도 써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은,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판사가 그 조항 없애라 그래요. 재소전 화해조서가 뭐냐? 자, 우리가 강남에 고시원을 창업해서 건물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못 내. 임차인이 임대료를 못 내. 그러면 건물주는 이 임차인을 명도시키려면은 민사소송 걸어야 돼요. 그럼 막 1년,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결을 나중에 잘못됐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판결을 미리 확정을 지어 놓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저도 이걸 써봤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이게 쓰면은 당연히 뭐 안 좋은 게 있겠죠. 근데 상식적인 선입니다. 상식적인 선. 상식적이지 않는 거는 판사님이 지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왜 강남이 꼭 강남이 아니어도 되냐. 물론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강남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좋은 자리가 나올 확률이 없단 말이에요.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고시원 전문가들이 먼저 다 가져가요. 초보 원장님들까지 그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고시원 고수들이 이미 다 빼가요. 또는 고시원 전문 부동산과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에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해서 65만 원을 받아. 요 방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도 60만 원을 받습니다. 자, 요 5만 원 더 받으니까 좋아 보이죠? 근데 건물 자체, 건물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 또는 환산보증금이 9억에 가까워져 있어. 이런 단점들이 강남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이 다 있는데 잠깐만요. 모기가 있네 여기. 장단이 다 있겠죠. 강남이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고 강북이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고 강남이 단점이 더 많을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봐봐요. 강남이 65만 원 받는데 임대료는 뭐 예를 들어서 800이야. 방당 65 받는데. 근데요, 이 똑같은 건물을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노량진에 하잖아요. 노량진은 오히려 임대료가 반값이에요. 근데 이 고시원 가격은 더 비싸. 프리미엄을 만들었을 때 70을 받는데 평균가 70만 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65만 원 받는 강남이랑 비슷해요. 여기 들어가야죠, 당연히.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죠. 왜? 이것도 나이스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단점이 있어. 이것만 보면 안 돼. 건물주가 갑질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강남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좋은 건물주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하나하나 확률을 합쳐서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하나 확률을 그때 선택할 때 그 의사 결정에 따라서 큰 성공 가능성을 어차피 우리도 확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남은 저는 강남만을 고집하지 마셔라. 다른 지역도 좋은 지역이 많다. 우리 서울의 수도권에 어느 지역을 가나 사람은 다 어느 동네에 사람은 살아요. 거기서 우리가 좋은 고시원을 만들면은 거기서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해서 건물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를 많이 봤어서 굳이 강남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